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3월이 오기 전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주식 딱 4개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실적이 좀 크게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을 알아봤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사실 기업 규모 자체로 큰데 실적까지 예상보다 되게 높게 나온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그것도 규모가 있는 기업 중에서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왔는가, 왜 좋게 나왔는가 알아두고 관심 종목으로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휴에 이런 것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꼭 집중해서 알아가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 중소형주가 아니라면 거기에 돈이 몰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처럼 시장이 쉴 때는 돈이 어디로 몰릴지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 최근에 좀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거 제가 다 하나하나 읽고 있고요. 그 힘으로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거 하나하나가 제 힘이 돼요. 그래서 짧게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2026년 업데이트 버전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분기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연도별로도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SM이에요. SM 보시면은 2023, 24 매출액이 성장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2024년도에 좀 줄었어요. 그러다가 2025년도에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졌지만 실제 중간에 영업이익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2025년도에 확정 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꽤 잘 나왔다 했던 데가 1135억이었는데 1800억까지 치고 올렸죠. 엔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25년도의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SM이 이번 2025년도에 실적이 엄청 크게 좋게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실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 뮤지션이라고 하죠. NCT라든가 NCT도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NCT 드림, NCT 위시 등등등 정말 많고, 저도 그 안에 누가 정확하게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데 너무 이제 다양하고, 근데 거기에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에스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라이즈, 그 다음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신예 하츠 투 하츠까지 SM에서 이제 좀 끌어올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로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는데 25 1분기, 25 2분기, 3분기로 봤을 때 적자폭이 천천히 확대가 되면서 이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흑자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4분기에서 좀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었고, 영업이익도 거의 마이너스 190억에서 플러스 150억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뭐 작년 전 분기, 전점 분기 대비 잘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삼성의 성장, 삼성의 우상향이 실제 두산 테스나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엑시노스라든가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두산 테스나 두 개 다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SM은 이제 막 추세가 돌아갈까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주봉상 추세 전환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우상향 접하는 또는 우상향으로 시작하는 구간이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현재 이 고가 라인대, 그러니까 12만 4천 원 라인대를 완전하게 돌파를 한 상태에서 우상향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주봉도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가 나오기를 바라야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참 뒤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금부터 이제 주봉이 추세 전환하는 구간 라인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좋게 나온 거 알았고, 그다음 26년도도 좋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미리 넣어놔야 돼요. 특히 엔터 쪽은 26년도도 좋을 걸로 전망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이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4분기 실적까지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사실 조금 밀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눌리더라도 현재 구간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이미 추세가 우상향 중이니까 현재 구간은 관심을 좀 둬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너네들이 왜 실적이 좋게 나왔는가. 일단 여기까지는 SM이고 여기까지는 두산 테스나입니다. 이게 길게 설명해봤자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번 성과는 NCT 드림, 에스파, 라이즈, 이제 남성그룹이고 여성그룹이죠. NCT 위시 남성그룹, 그 다음에 이제 하츠투하츠까지 있고요. 그래서 핵심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투어 확대에 따른 그러니까 성장에 따른 수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굿즈 라이선싱 사업이 실적에 반영이 됐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지금 보면은 라인업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좀 시장에서도 많이 곽광받고 있는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SM이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 볼 수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TSMC의 공급 부족 환경이 지속되면은 이제 고객사가 반사수의 이 측면이 이 두산 테스나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보틱스라든가 자율주행 이 고성장 수요처가 두산 테스나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 비메모리 사이클 평균 수준의 평가를 통해 저평가 구간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두산 테스나는 얘기했지만 엑시노스 같은 메모리보단 비메모리 쪽으로 좀 성장을 받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까지도 지금 이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은 상태고, 실제 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 엑시노스를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실적 전망치도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SM이나 두산 테스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구나, 관심주로 넣어놔야겠구나 확인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확인된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그 다음 기업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기업은 이제 카카오랑 NHN이에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뭐 지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이제 실적이 크게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7조 5천억, 7조 8천억에서 8조 거의 1천억 가까이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년 연속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이유가 사실 거의 없었죠. 실적이 안 오르는데 주가가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뭐 대단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이번 2025년도에 실적이 뭐 크게 한 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300억까지 끌어올려졌고요. 그래서 카카오가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까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리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번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거의 최대치로 끌어올려지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고, 정말 오랫동안 카카오 주주들이 힘들었어요.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대부분 카카오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다 힘들었는데, 카카오가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 카카오 쪽이 좀 이제 슬슬 좀 추세 전환을 시작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NHN입니다. NHN이 2024년도에 딱 보면은 매출액은 나쁘지 않았는데 완전 그냥 당기순이익부터 영업이익이 작살이 났죠.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우리가 티맵프 사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티몬이랑 위메프가 그때 파산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정산을 안 해주면서 이제 이 피지사를 가지고 있는 NHN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결제받은 돈에 대해서 사실 손실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못 받을 돈에 대해서 손실 처리하다 보니까 적자가 엄청 늘었고, 그 당시에 이제 피지사 기업들은 다 지금 적자가 엄청 났어요. 2024년도에 뭐 KG, 뭐 NHN 할 거 없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2025년도에 완벽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NHN이 과연 뭘로 성장을 했고 카카오는 뭘로 실적이 올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등 플랫폼 수익 확대와 비용 구조 개선 효과로 지난해 매출 영업이 모두 창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더라.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엄청 높게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실적 중에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한 겁니다. 그 톡비즈, 카카오톡 광고나 아니 커머스, 컨텐츠 부분, 뮤직 사업 등의 실적 상승에 견인을 했더라 보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프티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실적들, 카카오톡 광고된 부분들, 요새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라든가 또는 쇼핑하기 이게 엄청나게 사실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거기에 따른 이 카카오의 성장세, 그다음에 결제액 성장, 이익 성장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AI라는 부분의 성장은 없지만 카카오톡 자체의 이제 이 매출 부분은 정말 질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NHN이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0억 원 벽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빅게임 분야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NHN이 원래는 이제 게임 결제라든가 게임 성장을 좀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 실제 이 팀F 사태 때 2024년도에 한번 두드러 맞고 25년도에 좀 체질 개선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HN KCP의 해외 가맹점 거래액이 2025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28% 증가를 했고, 12월에는 월 거래 규모가 5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NHN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때 이 손실 처리를 좀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단순히 이 결제액이 그냥 구조를 잘 짜서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돈을 좀 벌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23년, 24년 미국 증시 2년 연속 성장을 했고요. 한국 증시도 25년도에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소비가 느는 시기는 언제냐면 실적이 크게 늘어난 시기는 지수가 크게 오른 다음 연도예요. 그러니까 25년도에 국내 증시가 올랐으니까 26년도에 아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소비를 26년도에 늘릴 확률이 되게 높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3년 연속 성장하니까 아마 소비는 계속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히려 NHN은 26년도가 실적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추세 전환을 좀 해볼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추세 전환이 나오진 않았는데 주봉상에서도 아직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얘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질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현재 저희는 지금 여기서 매수해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적어도 얘가 구조적으로 추세 전환에 돌아가는 구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제 생각엔 못해도 63,500원은 돌파를 해야 돼요. 여기를 돌파를 해야 아마 제 생각에는 일봉상은 추세 전환 당연하겠지만 주봉상 추세 전환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우린 뭐다? 돌 때 매수하는 게 맞아요. 구조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이 나올 때. 왜냐면 우리는 항상 이 관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관성을 내가 끊겠다라는 것도 안 되지만 올라가는 관성을 내가 끊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올라가는 관성이 생겼을 때 관심을 두는 게 맞는데 그 시기는 아마 63,500원을 뚫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주로 넣어놓고 얘가 뚫는 시기, 이때가 바로 실적을 반영받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찾았어, 너무 좋아, 실적도 좋고 뭐 앞으로 전망도 좋고 다 좋아. 근데 그 좋다고 해서 지금 당장 움직인다라는 이유는 없어요. 그게 너무 좋은데 반영받는 시기가 3개월 뒤일 수도 있고 6개월 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석을 하죠.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인내심이 중요하다. 왜? 좋은 걸 알았는데 안 움직이면 의심하거든요. 이게 맞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로 나갔다가 돌아와 보면은 내 예상이 맞았고 내 분석이 맞았던 거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카카오도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주가가 반영받는 게 맞다라고 우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얘가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얘가 반영받기 시작할 때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예상과 흐름이 맞아 들어가는 시기니까. 그래서 이제 63,5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NH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저는 얘가 반영받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현재 구간부터 관심을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단순히 그냥 추세를 그냥 천천히 볼까라기보다는 오른다면 저는 지금부터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짧게 그냥 저는 이탈하면은 쳐버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33,500원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33,500원 이탈 안 한다. 그럼 저는 그대로 추세 우상향 보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높아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TMF 사태를 맞았던 구간이 이 구간이고, 이 이전에 이제 가격을 저가로 유지하던 구간 라인대가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이 막 비싸고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만 33,500원 칼같이 잡아라. 왜? 오를 거면 지금부터 올라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르지 않는다. 그럼 깨진다. 그럼 팔아야 돼요. 팔고 다시 이제 실적이 반영받는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다. 여기가 이제 시작할 거면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HN만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얘만 손절가 33,500원. 이탈하면은 그냥 칼같이 전량 매도. 이탈 안 하면 그대로 저는 홀딩하는 게 맞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럼 실적이 또 좋게 나온 기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신입니다. 화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완성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4년도에 꺾였다가 25년도에 좀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 26년도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 내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펠리세이드라든가 미국 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아마 국내에서도 저는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하면은 아마 제가 판매량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성차는 24, 25에서 26년도까지 3년 연속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왜냐면 구조나 환경적으로 유리한 국면이에요. 그래서 화신도 저는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다. 왜?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되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된다. 사실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50%가 넘는 실적의 성장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항상 좀 실적이 좋은 구간에서 보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화신도 보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파를 하고 전환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주봉상 보더라도 우상향이고, 그럼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들고 간다, 내가 들고 갈 거다라고 한다면 그냥 9,700원 이탈 안 하면 칼같이 홀딩하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도 그냥 홀딩하는 거고, 여기서만 이탈한다? 그럼 얘는 또 과거 같은 이런 흐름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한번 빠지면 꽤 많이 빠져요. 한 20% 빠지거든요. 근데 20% 빠지는 걸 버틸 바에야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9,700원 여기 이탈하면은 사실 이거는 다시 한번 기회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9,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난 홀딩 하겠다. 9,700원 이탈하면은 나는 전략 매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은 뭐다? 현재 구간이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에 와 있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추세가 이제 막 시작돼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추세가 시작 안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화신도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화신도 손절가 저는 개인적으로 9,700원 이탈하면 칼같이 전량 매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보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들고 가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 긍정적인 기업들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에 좀 미리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이득이에요. 저한테도 이득이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괜찮아 보이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 많이 하시고, 같이 추세가 돌아가야 되는 거는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미 돌아간 애들은
손절가 잡고 지켜보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손실을 적게 보고 수익을 크게 보면 되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내가 예측하고 전망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건 시장이 수익을 내준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내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지키는 건 누구의 몫이다? 시장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키고 저희가 이끌어가야, 주체성이 우리한테 있어야 시장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시장이 좋아지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시장이 빠지니까 빠지는 거야 라는 합리화는 최대한 빼고 그냥 기준대로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로봇이라든가 아까 전에 자율주행, 저희가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자료집, 그러니까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을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되고요. 입력할 데도 없고요. 무료입니다. 받아도 저희가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씩 올려요. 그러면 그때 푸시를 쏴드리거든요. 꼭 알람 받으시라고. 그래서 푸시에 대한 알람 허용, 승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을 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알람이 뜹니다. 허용하시겠냐? 푸시 허용하시겠냐? 그럼 허용 다 해주시면 저희가 중요한 글은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꼭 설치하시고요. 무료로 어플에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 당일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2026년 업데이트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핵심 자료집 2026년 버전, 25년 하반기 버전,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13일, 10일, 11일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시작 전에 저희가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전부 다 100% 무료로 평생 운영하니까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이 댓글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그 힘으로 제가 영상 찍습니다. 여러분 댓글 짧게라도 한 줄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